비즈 모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듀폴, 빈손으로 그 빈손으로 이동하고 하는 뭐 출장이나 여행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간단히 보죠. 일단 먼저 그 출장을 시작을 해가지고 유럽에서 이제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 듀폴에서 보면 출장이나 여행을 갈 때 커다란 짐을 준비하거나 들고 있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짐은 숙박과 호텔로 보내주고 빈손으로 가거나 서울 가방 하나만 들고 가면 되는 이러한 서비스가 바로 듀폴입니다. 뭐 우리가 바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실현이 돼서 어떤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그걸 비즈니스 모델화 하고 있습니다. 듀폴은 미쓰비시 상사 출신의 그 스키모토 신지라는 사람이 한 4명이 이제 모여서 창업을 한 내용인데,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여행 스트레스, 그중에 이제 짐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2015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현재는 기업 임원이 주요 고객이며 99%라는 높은 서비스 지속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면 계속 제공을 받기를 바라겠죠. 자, 듀플렉 시스템은 서비스에 등록하면 슈트케이스가 옵니다. 고객은 출장지에서 사용할 짐을 슈트케이스에 담아 보냅니다. 듀플은 그 짐을 드라이 클리닝 등 세탁된 상태로 창고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세탁까지 다 해가지고 창고에 보관하죠. 고객은 앱을 통해 짐을 관리할 수 있으며 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 출장지에서 사용할 짐을 선택하면 그 짐이 슈트케이스에 담겨 숙박 예정 호텔로 배송됩니다. 짐은 호텔로 도착하므로 공항에서 바로 업무를 보러 가거나 빈손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고요. 자, 각 나라의 주요 수요에 맞춰 서비스의 변화를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골프 여행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골프 클럽이나 클럽 슈즈를 창고에 보관하면서 배송뿐만 아니라 청소와 유지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골프 용품을 집에 보관하면 장소도 많이 차지하고 청소나 유지 관리도 번거로운데 그런 스트레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미국의 대형 호텔이나 컨설팅 회사, 금융기관 등이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듀플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복리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베네핏 윈과 제휴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복리후생만 이렇게 전문으로 제공하는 회사가 있네요. 앞으로는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구입한 상품을 앱의 옷장에 추가하거나 필요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등을 새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공유경제가 실현이 되겠습니다. 패션도 구입하지 않고 빌려 입는 시대가 앞으로 온다고 합니다. 머드진이라고 하네요. 자, 이건 청바지를 빌리고 청바지를 입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구입이 아닌 리스를 통해서 만드는 새로운 소비 문화입니다.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머드지는 네덜란드에서 탄생한 청바지 브랜드입니다. 고객의 구입보다 리스를 추천함으로써 소유에서 이용으로
소비의 개념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청바지 소유량이 1인당 5벌로 세계 평균 1인당 1벌을 크게 웃도는 청바지 대국입니다. 그만큼 질려서 입지 않고 두는 청바지도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모든 일에 따르면 목화를 재배해서 청바지 1벌을 만드는데 약 8,000리터나 되는 물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입지 않을 청바지를 위해 대량의 물을 목화 재배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에서 머드지는 반납된 청바지를 주 원료로 새로운 청바지를 만드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원재료 조달을 피하고 환경도 보호하는 순환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이용자와 청바지의 관계를 사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서 이용한다는 변화시켰죠. 그 결과 머드지는 물 사용량을 78%나 절감했습니다. 78%면 거의 다 줄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용자는 회원비 20유로와 함께 매당 7.5유로의 리스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머드진에서 청바지를 1년 동안 리스합니다. 원단 소유자는 회사이기 때문에 리스 기간 중에 수선비는 무료입니다. 1년 동안의 리스 기간이 종료되면 이용자는 다음 3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첫째, 반납하고 새로운 청바지를 빌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반납하고 다음에 계약할 때 이용할 수 있는 10유로의 할인권을 받습니다. 세 번째, 구매를 해버리는 거죠. 반납된 청바지는 재처리해 새로운 청바지로 탈바꿈하여 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환경, 사회를 생각하는 사업 활동에 부여되는 민간 인증인 비코퍼레이션 인증도 취득했다고 합니다.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사업 활동. 이 비즈니스 모델이 대량 소비형 문화를 지속 가능한 순환형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량 소비형 문화에서 지속 가능한 순환형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이번에 리페이지. 매장도 주방도 없는 온라인 푸드 서비스입니다. 주방도 없고 매장도 없습니다. 배달앱 때문에 생긴 고스트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배달앱 때문에 이제 배달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있는 레스토랑이 있는 점인지도 잘 모르죠. 임대료와 인건비 문제에서 아주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고스트 레스토랑입니다. 음식점이라 하면 보통 손님이 가게를 찾아와서 식사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레페이지와 같은 가상의 레스토랑, 고스트 레스토랑이라고 불리우는 푸드 서비스는 손님이 찾아갈 가게가 없습니다. 리페이지는 2013년 뉴욕에서 시작된 서비스입니다. 이용자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주문하며 주문한 요리를 지정된 장소로 보내줍니다. 일반적인 음식 배달 서비스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시스템은 남다르다고 합니다. 먼저 온라인 주문을 받으면 공업단지나 지하에 있는 영업용 임대 주방에 주문대로 조리하도록 알림을 보냅니다. 동시에 제휴를 맺은 음식 배달 기업 그룹 허브에 배달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임대 주방에서 조리된 요리를 배달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외식업계에서 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비 때문에 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장이나 주방을 보유하지 않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외부의 주방과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시장의 경쟁 잠재성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수익 방식, 차별화된 비즈니스의 동력이 담겨 끌리는 사업, 남다른 혁신, 지속 가능한 수익이 되는 모든 것을 갖춘 것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